Thank you. This is Janet. How are you today? You should ask me. 여러분도 이 자렛 선생님에게 물어봐 줘야죠. I'm perfect. 선생님은 오늘 기분이 완전 최고예요. 왜냐고요? 뭐 별 이유 있겠어요. 주말이 시작되는 금요일이니까요. 어머, 자네 선생님이 벌써 선수 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패턴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았네요. 첫 번째 패턴. You should. 너는 무엇 해야만 해. 당신 무엇 해야만 해요. 였답니다. 사실 이 자네 선생님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스스로에게 해야 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운동도 않고 육식 위주로만의 식단이 건강에도 좋지 않고 우리 사연 속 주인공의 친구처럼 화장실에도 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한마디 해줬었죠? 뭐라고요? 그렇죠. You should try to eat more vegetables. You should try to eat more vegetables. 평상시보다 증상이 심했던 친구 은근히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 같은 경우가 반복되다 보니 엄마께서 지켜보시다가 한마디 하셨네요. 걱정은 그만하고 운동을 하라고. 걱정 그만해. You should stop worrying. You should stop worrying. 긍정문을 배웠으면 당연히 부정문도 배워야겠죠? 그래서 you shouldn't. 너 무엇하면 안 돼. 당신 무엇하면 안 돼요. 이 자네 선생님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자라나는 여러분은 끼니를 거르면 안 돼요. 패턴 이용해서 만들 수 있었는데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You shouldn't skip meals. You shouldn't skip meals. 그리고 또 인내심 부족하고 끈기 없이 뭔가 자꾸 포기하려는 친구들에게 서로의 의지를 다지는 자세로 한마디 딱 해주세요. 너 쉽게 포기해서는 안 돼. You shouldn't give up easily. You shouldn't give up easily. 잘했어요. 우리 문장 만들기 하는 시간에 난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생각하면서 나만 못하나? 라고 걱정하며 이내 포기해버리고 많은 친구들. 처음부터 누구나 다 잘하진 못해요. 하나씩 차근차근 그리고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들을 익히고 연습하다 보면 지금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친구들처럼 되어 있을 테니 걱정 말고 파이팅이요. 그럼 우리 포기는 저기 갖다 버리고 열심히 패턴 공부하러 가볼까요?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패턴 보기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찾는 Today's Patterns. 우리 친구들 주변에는 장난꾸러기 친구 없나요? 자네쌤이 어렸을 땐 반에 유명한 장난꾸러기가 있었어요. 그렇게 친구들 괴롭혀 울리고 장난치고 했었는데 혼나기도 참 많이 혼났던 그 친구는 어느 사건을 계기로 반성을 하고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오늘의 사연을 보니 그때 기억이 나네요. 사연이 무슨 내용인지 같이 볼까요? 아이디 그린티님께서 올린 글이었어요. You made fun of Emily too much. 너 에밀리를 너무 놀렸어. Make fun of. 누구를 혹은 뭔가를 재미있게 혹은 우습게 만들다니까 놀리거나 장난을 치다 쯤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얼만큼 놀렸대요? Too much. 너무 많이. I've never seen her upset that much.
나 에밀리가 그렇게 화난 거 본 적이 없어.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살펴보면 have pp가 보일 거예요. have pp는 현재 완료 시제라고 했었죠?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나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거나 경험해 봤던 의미를 나타내고자 할 때 현재 완료 형태를 쓰곤 하는데요. 그런데 현재 완료에 never이 붙게 되면 절대로 무엇 해본 적이 없다라는 뜻이 된답니다. 그녀가 어떤 상태인 것을 본 적이 없었대요? upset이니까 화나고 짜증난이 되겠죠? 그것도 that much니까 그렇게 많이. 에구머니나 진짜 에밀리 단단히 화가 난 모양이에요. 본 적이 없을 만큼 화도 안 내고 착했던 에밀리인데 말이에요. I just wanna say you'd better apologize to her. 나는 그냥 이렇게 말하고 싶다. 너 에밀리한테 사과하는 게 좋겠어. wanna는 want to를 발음하기 쉽게 줄여 부르는 말하기식 표현이라고 했어요. 뭐를 말하고 싶은 걸까요? You'd better apologize to her. 너 그녀에게 사과하는 게 좋겠어. You'd better은 you would better이 아니라 you had better의 약자예요. had better은 무엇 하는 게 좋을 거야, 무엇 하는 편이 낫겠어 라는 뜻을 가진 덩어리 표현이에요. 뭐를 하는 게 좋겠는지 뒤에 내용이 나오죠. apologize는 사과하다 라는 동사고 누구에게 사과하래요? to her. 여기서는 her이 Emily를 의미하겠네요. 자, 그럼 오늘의 패턴 you'd better 무엇 하는 게 좋을 거예요? 무엇 하는 편이 낫겠어요? 입니다. 자, 그럼 우리 예문 만들기 하면서 좀 더 이 표현 익숙해져 볼까요? 친구 그만 놀리라고 경고를 받은 장난꾸러기 친구. 혼났으니 당분간 에밀리는 못 놀리겠고 에이, 심심한데 오락이나 해야겠다. 신나게 오락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엄마 한마디 하십니다. 너 숙제 먼저 하는 게 좋을 거야. 안 하면 엄청 혼날 것 같은데요. 말썽꾸러기에게 우리가 이 한마디 영어로 만들어 해줄까요? 너 숙제 먼저 끝내는 게 좋을 거야. 너 무엇 하는 게 좋겠어? 무엇 하는 것이 낫겠어? 먼저 패턴 붙이시고요. You'd better. 숙제는 homework라는 익숙한 단어 있지만 이번엔 assignment라는 단어를 써볼까요? 끝내다는 완성하다 라는 의미의 동사 complete 써보는 것도 좋겠네요. 그러면 complete your assignment인데 먼저라는 것이 빠졌네요. 먼저, 우선이라는 표현은 first. 그 표현 뒤에다 가만히 붙여주기만 하면 되겠어요. Complete your assignment first. 앞에 패턴 붙여줬던 거 뒤에 이어 말하면요. You'd better complete your assignment first. You'd better complete your assignment first. 오늘은 싫어하는 수학 숙제도 있었어요. 머릿속에 아까 못다한 오락이 아른아른거린 사연의 주인공은 책 좀 뒤적이다. 어렵다며 방에 슬금슬금 들어갑니다. 제대로 시도도 안 하고 그만두려는 모습을 보신 엄마. 또 한 말씀 하시겠죠. 너 한번 해보는 게 좋을걸? 이쯤 되면 정말 경고해요. 무서우니까 우리도 빨리 이 문장 영어로 만들어 보죠. 일단 패턴 붙이시고요. You'd better. 우리 한 번쯤 해보다 라는 표현 배운 거 있었죠? Give it a try. 그대로 붙여주면요. You'd better give it a try. You'd better give it a try. 투덜대며 수학 숙제를 마친 사연의 주인공.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오락을 드디어 하게 되었어요. 밤이 새는 줄 모르고 오락을 하다 엄마한테 딱 걸립니다. 너 진짜
좋은 말로 할 때 자는 게 좋을 거야. 자는 게 좋을 거야. You'd better get some sleep. 여기서 sleep은 명사로 잠을 뜻하고 그걸 취하는 get 동사를 써서 완성했네요. You'd better get some sleep. 뺀질이 친구, 우리처럼 영어 공부 열심히 좀 해봐요. 이제 우리는 즐겁게 노래 부르듯 발음 연습할 건데 보고 있다면 같이 해볼래요? 매튜와 함께합니다. Let's practice. Hello everyone. Welcome to Listen Up and Speak Loudly. This is your ProMaster Matthew. Now it's time to practice your pronunciation with me. Are you ready? Okay, here we go. You'd better apologize to her. You'd better apologize to her. You'd better complete your assignment first. You'd better complete your assignment first. You'd better get some sleep. You'd better get some sleep. 정말 잘했어요. 또 유용한 패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네요. 바로 다음 강의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패턴은 어떤 사연 속에 어떤 모습으로 숨어 있을까요? 함께 사연 보시죠. 반디라는 아이디를 가진 분의 사연인데요. 아무래도 한국어 반디를 발음 나는 대로 표기했나 봐요. 무슨 내용인지 함께 볼까요? See, I told you. You'd be nervous. 거 봐. 내가 말했지? 너 긴장할 거라고. See는 look이랑 비슷하게 거 봐, 봐라. 이런 뉘앙스로 쓰였어요. 뭐라고 말했대요? You'd be nervous. 너 긴장할 거라고. 앞문장에서 tell이 아닌 told라고 했죠. 과거이라는 이름을 짐작할 수 있겠어요. 앞으로의 일을 얘기해줬지만 말한 시점이 과거이니까 will이 아닌 would로 시제를 맞춰줘야 한다는 점 이제는 잘 알고 있죠? It's not easy to make a speech in front of many people.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은 쉽지 않아. speech는 연설, 말하기를 의미해요. 연설을 만든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make a speech는 연설하다, 발표하다가 되겠군요. 어디서요? In front of many people.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즉,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거였군요. 많은 사람들 앞이라면 혹시 웅변대회에 나간 건가요? 궁금한데요. You should have practiced more for the English speaking contest. 그 영어 말하기 대회를 위해서 넌 더 연습했어야 했어. You should have practiced more. 넌 더 연습했어야 해. 선생님, 뭔가 좀 많이 should도 나오고 have도 나오고 거기에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까지 이게 뭔가요? 라고 외치는 학생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네요. 자, 그럼 이제 자니쌤하고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볼까요? 일단 should는 무슨 뜻이었죠? 무엇해야 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는 우리의 패턴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무엇해야 한다는 건 현재 일어나는 일에 대한 조언이죠. 과거에 일어났었던 일들, 무엇해야 했었는데 처럼 얘기할 수는 없을까요? 물론 있죠.
그런데 should의 과거를 의미하는 ed를 붙여 shoulded 하면 될까요? 이렇게 변형시켜서 안 되는 동사 중에 하나가 should이기 때문에 이번엔 얘 건드리지 않고 뒤에 완료 시제를 써서 그 의미만 표현을 했네요. 설명이 꼼꼼히 길어진다 싶었죠? 눈치챘겠군요? 그래요. 바로 이 should have pp가 오늘의 패턴이랍니다. You should have pp. 무엇 했어야 했어요. 과거에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인데요. 이렇게 패턴 자체가 익숙하지 않고 어려운 듯한 것은 예문을 직접 만들어 보면서 이해하는 것이 최고예요. 결국 영어 대회에서 떨어진 친구, 자신 있다고 큰 소리 치며 연습 게을리하던 모습을 보시면서 정작 대회 나가면 떨리니까 연습 더 하라고 하셨던 엄마가 한마디 하십니다. 거봐, 내 말 들었어야지. 우리 이 문장 영어로 한번 말해볼까요? 너는 무엇 했어야 했어. You should have pp. 듣다 라는 의미의 동사는 많지만 귀 기울여 들을 때에는 listen을 써야 해요. 그리고 무엇을 듣다 라고 하려면 뒤에 to가 짝꿍으로 붙어 다니니까 listen to. You should have listened to me. 인가? 우리 친구들 잘 생각했는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볼까요? 패턴의 모양이 should have pp였죠? 그러니 listen이 아니라 동사 listen의 과거 분사 형태인 listened가 와야 하겠군요. 그래서 You should have listened to me. You should have listened to me. 자신보다 늦게 영어 공부를 시작한 같은 반 친구가 장려상을 탔어요. 맨날 그 친구 연습하는 거 보면서 무시하던 친구에게 이제 와서는 충고 한마디 하시네요. 거 봐라. 선의의 경쟁을 하면 열심히는 못할 망정 친구 무시나 하고 나이에 맞게 행동했었어야지. 이 문장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You should have 행동하다는 act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에 맞게 행동하다? 라고 쓰려면 뒤에 your age도 붙여주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act your age 하면 나이값 하다, 내 나이에 맞게 행동하다. 동사를 과거분사 형태로 바꿔주는 거 잊지 않고 조심스레 패턴과 연결해 볼까요? You should have acted your age. 그렇죠, 그렇죠. Great. One more time. You should have acted your age. 상도 못하고 엄마한테도 혼나고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에 의욕만 앞서 다음 대회를 위해 열심히 연습하는 사연의 주인공. 하지만 갑작스레 너무 무리를 했는지 그만 몸살이 나고 말았어요. 엄마가 약을 주시면서 한 말씀 하시네요. 휴식을 취했어야 했는데. In English. 우리 휴식을 취하다. Take a rest. 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한 번을 해볼까요? 아 참. take는 take, took, taken 으로 변하는 동사예요. 휴식을 취했어야 했어. You should have taken a rest. You should have taken a rest. 평상시에 우리 초등 패턴 영어 보면서 열심히 입으로 연습해두면 이 친구 같은 일 없겠죠? 자, 큰 소리로 우리의 발음 길라잡이 매튜와 함께 해볼까요? Hello everyone. Welcome to Listen Up and Speak Loudly. This is your ProMaster Matthew. Now it's time to practice your pronunciation with me. Are you ready? Okay, here we go. You should have practiced more. You should have practiced more. You should have listened to me.
You should have listened to me. You should have taken a rest. You should have taken a rest. Excellent! 우리 친구들 오늘 패턴이 조금 어렵지 않았나 싶었는데도 잘 따라와 줬어요. 어렵다고 피하지 말고 더 꼼꼼히 복습하기예요. 짹짹! 자넷의 영어 상식 지적임 자넷 트위터.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게임 장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FPS니 RPG, RTS 이런 단어들을 들어본 적 있나요? 아하, 게임을 하면서 이런 걸 들어본 적은 있지만 정작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다고요? 모른다면 이 자네 선생님이 당연히 알려줘야죠. 하나씩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RPG인데요. RPG는 Role Playing Game의 약자로 역할 수행 게임을 말하는데요. 해당 게임에 등장하는 인물이 되어 그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게임의 장르랍니다. 다음 소개할 장르는요. RTS예요. RTS는 Real Time Strategy, 즉 실시간 전략 게임인데요. 스타크래프트 같이 자원을 채취해서 건물을 짓고 상대방과 싸우는 게임을 말합니다. FPS를 알아볼까요? FPS는 First Person Shooter로 1인칭 시점에서 전투를 벌이는 슈팅 게임을 말한답니다. 특히 1인칭 시점이라 다른 게임 장르보다 더욱 현실감이 느껴진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요즘 가장 핫한 게임이죠. 바로 League of Legends와 같은 게임을 말하는 AOS 장르인데요. 상대방의 건물을 공략하는 대전 게임을 말한답니다. 하지만 사실 이 AOS의 약자는 Aeon of Strife로 이러한 게임 장르가 유래된 스타크래프트의 유즈맵 이름이라고 하네요. 여러분은 게임하는 걸 좋아하나요? 뭐라고요? 집에 오자마자 컴퓨터 켜고 게임만 한다고요? 이런 너무 게임에만 빠져있으면 안 된다고요. 앞으로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밖에서 친구랑도 뛰어놀고 그렇게 해야 해요. 알겠죠? 아리송한 영어 궁금증을 한 방에 정리해주는 궁금탑 톡입니다. 아까부터 이 질문이 이 자네 선생님을 그렇게 애타게 부르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질문이길래 함께 보자고요. 선생님, 우리가 배운 패턴 You'd better, 무엇 하는 게 좋겠다, 무엇 하는 편이 낫겠다 라고 하는 패턴이랑 비슷하게 해석되는 어떤 표현을 지난번에 무슨 인강인가 보다가 스쳐들은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게 뭔지 자네 선생님은 알고 계시지 않을까 해서요. 자네 선생님이 해결해 드리지요. 그건 바로 You'd rather 였을 거예요. 그런데 주의할 점은 우리가 배운 패턴 You'd better은 You had better 이 줄임말이고 같은 뜻을 가진 You'd rather은 You would rather의 줄임말이라는 사실. rather은 오히려 차라리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표현은 차라리 무엇하는 게 낫겠다, 더 좋겠다 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고 그래서 아마 우리가 배웠던 had better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apostrophe D가 다른 단어를 의미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너무 많이 머리가 아픈 문법이란 녀석이 등장을 해서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른이 되어 이해할 수 있을 때 공부하기로 하고 지금은 우리가 패턴 익혀서 문장 속에서 이해하듯이 그렇게 연습해보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 같아요. You'd rather
다음에도 동사 원형. 이 패턴 갖고 문장 2개만 만들어 볼까요? 심심하다는 친구에게 너 차라리 뭐라도 하지 그래. 그렇게 심심해할 바엔 영어 공부하는 건 어때? 영어 공부하는 게 좋겠다. You'd rather study English. You'd rather study English. 지금까지 공부하고 좀 쉬는 중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뭐 TV 보면서 쉬는 것도 좋고 그러면 너 차라리 TV 보는 게 낫겠다. You'd rather watch TV. You'd rather watch TV. 우리가 공부했던 패턴이랑 다르지 않죠? 비슷한 표현까지 배웠으니 꼭 여러분 응용 문장 만들어서 일상생활 속에서 말해보기예요. 오늘 수업 어땠어요? 기대 이상이라고요?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새삼스럽게요. 그런 얘기 듣다 보니 이 자네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더 재미있게 수업을 들을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게 된다니까요. 이 자네 선생님은 더 재미있는 내일을 위해 완전히 열심히 수업 준비를, 그리고 여러분들은 재미로만 끝나지 않고 머리에 남는 영어를 위해 뭘 해야 한다고요? 그렇죠. SRP. Speak loudly, review every day, and practice all the time. 크게 말해보고 복습 철저히 하는 거 잊지 말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 만나요. See you next time. Bye bye. Thank you.